클럽을 가면 진짜 거기 안에 공간 안에 있는 여성분들이 동시에 쳐다보는 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동시에 바나 이렇게 뭐 테이블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으면 먼저 여성분들이 와서 옆에서 이렇게 약간 유혹의 춤을 추다가 빠지면 또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거 알죠? 여성분들이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기들끼리 신호 보내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무스톡 팟캐스트의 호스트 피 캐시디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 시즌에도 엄청 재밌고 멋있고 유익한 분들 많이 모였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바로 첫 번째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이제 코미디언이 나오셨는데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세 코미디언 김경욱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세 코미디언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거 맞죠? 개그맨 코미디언 다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이제 개그맨은 이제 한국에서 또 저희 전유성 선배님께서 만드신 단어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게 한국에서는 개그맨도 괜찮고 전 세계에서 보는 채널이잖아요. 네네네. 유튜브니까요. 그쵸. 코미디언으로 하시면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Koreans favorite comedian. 네. 김경욱 right here. 일단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진행한 거고 김경욱님도 초면이어가지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근황 어떻게 근황이요? 네. 2022년 10월부터 우리 다나카가 제가 기획한 다나카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 이후로 한 1년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우리 다나카를 케어하느라고 바빴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작년 초에 잘자요 아가씨라는 이제 집사 다나카가 이제 원래는 호스트에서 이제 집사로 직업을 바꾸면서 이제 집사 컨텐츠로 한 7, 8개월 정도 또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김홍남 형님 제가 또 기획하고 있는 우리 또 트로트 가수 김홍남 형님이 작년 말부터 또 슬금슬금 반응이 와서 지금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김홍남 형님의 매진을 하고 있고 저는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코미디언으로서의 커리어보다 이제 기획자로서의 더 바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기획자로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저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제가 기획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기획자로서 데리고 있는 그 아티스트 분들이 잘 나가가지고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너무 뿌듯하죠. 제가 좀 증명이 된 거니까 저희 기획이나 저희 아이디어들이 저도 좀 나름 2001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그맨으로 활동을 했는데 2006년에 이제 나몰라 패밀리라는 개그 팀이 잘 되면서 개그도 잘 되고 노래도 잘 되고 굉장히 바빴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심리적으로 그게 내가 좀 이제는 안 되나라는 생각들이 들던 시기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거쳐서 다나카나 우리 또 김홍남이나 뭐 아무튼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콘텐츠들이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약간 개인 커리어에서도 되게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배울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이따가 물어보는 걸로 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초반에 인생 초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학창 시절 때부터 좀 웃기신 편이셨나요?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라서 막 대놓고 까부는 스타일은 아니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무대가 있을 때 좀 웃기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막 사석에서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약간 좀 막 까불까불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좀 딱 기획해가지고 이제 그걸 퍼포먼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 어떤 분위기에서 사람들 막 있는 상황에서 웃기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웃겨야 돼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어떤 뭐 내 순서가 왔거나 꼭 보여줘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뵈니까 또 되게 평상시엔 되게 좀 점잖으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면 아직 좀 아니요, 진짜 점잖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면에 보는 분들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텐션이 높고 굉장히 재밌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할 때가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그래요. 저는 오히려 되게 컴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멋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또 멋있다. 할 때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이런 분들 때문에 더 그게 좀 양극화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평소에 이렇게 조용해. 더 이거를 내면화하다 보니까 네네네. 평소에 더 얌전한 애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좀 네네. 약간 보통 연예인들 뭐 카메라 꺼졌다 할 때보다 다르다고 하는 네네네네. 그런 거에 약간 일반으로 또 약간 네. 비하인드 카메라에서는 좀 더 좀 네. 점잖으신 캐릭터시군요. 그러죠. 그럼 좀 막 술 마시고 이래도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그때는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죠. 뭔가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막 맥코클 같은 거 봤을 때도 네. 혼자서 조금 오히려 더 좀 점잖고 약간 살짝 칠하게 있으신 네. 편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대에서 확 돌변했을 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네. 여성분들도 그런 거에 매력을 더 느끼시지. 그러니까 뭔가 네. 여자분한테는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여성 팬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네네. 큰 힘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더 그분들을 더 끌어들이기 그렇죠. 여자 팬들 많으시죠. 그 개그맨 치고는 많은 편. 개그맨 치고는. 분포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주세요. 뭐 오프라인 행사라든가 그리고 뭐 댓글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많이 해주시니까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아니까 체감하는 거는 100%는 여성분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어떤 자리나 이렇게 만나면 팬이에요 하시는 거 보면 남자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저도 팬입니다. 예. 있는데 근데 사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팬들이거든요. 활동하고 좀 소비해주고 굿즈 사주고 약간 그런. 그쵸? 뭐가 나오면은 또 공연을 하면은 공연 보러 와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죠.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가 여성분들이세요. 와, 네. 엄청 지금 여자분도 많이 모시겠는데요. 저도 저 매무새를 저희는 좀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 채널을 아직까지 불렀던 분들이 좀 남성 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지금 PKCD로 또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저 원래 아셨어요? 알죠. 진짜요? 와우. 전에 감사합니다. 그 챙스타. 네네네. 예, 지금 스타일이었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맞아요. 지금 충분히 여성분들도 그런 생각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하신 것도 있으세요? 그런 리브랜딩도 있었죠. 있죠.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미국에서 온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었고. 네네. 그런 히피 컬처에 침취해 있었어가지고 진짜 그게 저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약간 김만장님처럼 좀 진짜 약간 오리지널하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꽤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이 딱 됐을 때 이제 이거 좀 마케터빌리티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스스로를 배신한 건 아니고 이제 그때 있던 에센스는 이때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지금 뭐 사는 곳이나 스튜디오도 강남이고 그러니까 좀 근데 지금의 나에 맞게 리브랜딩 하자 이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아셨다니까 알죠.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약간 아티스트 직접 플레이어이시기도 하지만 또 기획을 또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런 거 좋아하죠. 컨텐츠 만드는 거. 보면은 이걸 그냥 내놓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의 기획과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챙스타님이었을 때도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청 영광이. 전 되게 뜻밖이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저는 그 바이스벌사님. 저는 그분의 음악이 너무 특이하고 좋아서 좀 이렇게 좀 깊게 파고 들어갔는데 뮤직비디오라든가 같이 계시는 그 모습 보면서 바이스벌사님의 이런 음악에도 많이 또 하시는구나. 그렇죠. 기획을 제가 많이 같이 하죠. 뭐 음악 외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좀 같이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힙합을 좀 되게 깊게 들으시는 편이시네요. 좀 대중 힙합 이상으로도.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좋아하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돼? 좀 특이하고 안 들어봤던 사운드 같은 거, 좀 특이한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좀 그 본인도 예술가시면서 기획자 하시니까 이제 좀 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시는. 그것도 있고 이게 좀 약간 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어떻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쉽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에서 이제 유대감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좀 그 사람이 궁금해져서 그 사람의 음악을 듣게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애정을 갖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예, 근데 그분 또 바이스 벌사님 옆에 또 우리 피케시디님이 네. 이런 저는 그 기획자와 네네네. 또 뭐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계 같은 거에 되게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이쪽 분야에서도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또 결과가 나쁘면 또 거기서 오는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망이랑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네. 그리고 또 관계에서 오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훨씬 더 갑자기 또 되게 아이스 브레이킹 되고 편해졌어요. 저 이 얘기를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네. 그러면 잠깐 지금 제 프로그램이니까 바이스 벌사 앨범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3월 3일에 이제 최근에 정규 앨범 또 나왔거든요. 바이스가. 티저가 굉장히 빡세던데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티저부터 봤는데 네네.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맞죠. 네. 저희가 좀 이번에 그냥 약간 눈치 보지 말고 가보자. 이거 프로모션이나 막 마케팅 이런 게 되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냥 애초에 그냥 컨텐츠로 좀 이거 뭐야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카니에 웨스트 아세요? 알죠. 카니에 웨스트도 요즘 보면은 미쳤잖아요. 막 트위터에서 막 완전 뭐 나치 찬양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뭐 진심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보면은 앨범 내기 전에 이런 거를 기행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결국 앨범을 냈을 때 앨범이 퀄리티가 좋으면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빨아주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사고 쳐도 이게 뭐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우리가 악의를 품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앨범으로 증명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이게 노이즈 마케팅처럼 될 수 있구나 해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본 거죠. 이제 바이스를 내세워서 이제 하고 싶은 거 약간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 이제 오히려 엄청 잘 먹혀가지고 저나 바이스나 되게 이제 만족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겁 없이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친해진 김에 MBTI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INFJ입니다. INFJ? 네, 인프제. 인프제시구나. 네네. 저도 인프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좀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잘 맞더라고요. 저랑 되게 친하게 일하는 친구도 이제 기획이나 이런 거 같이 하는 친구 중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친구가 인프제거든요. 맞아요. 저는 MFP여가지고 둘이 뭐 되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MFP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어리실 때 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좀 웃기시는 걸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좀 뭐 개그맨에 대한 그 열정이나 뭐 열망 같은 거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이제 영화 감독 꿈이어서 막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다음 카페라든가 그런데 뭐 단편 영화 만드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카페들이 있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뭐 조연출 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인데 가가지고 가서 막 영화 좀 이렇게 질문하고 좀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가면은 마침 그분이 이사하는 날이라서 뭐 이삿짐 도와주고 고등학생한테 이삿짐 이렇게 시키고 막 그래놓고서는 막상 실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좀 뭔가 저의 영상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영화도 좀 많이 보고 특히 공포 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하드코어라든가 좀 고어물 같은 거 내장 나오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또 막상 안 그렇죠. 그때는 이게 좀 생각 같은 게 좀 이렇게 질풍노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걸로 풀었던 건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컬렉션도 하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저희가 알만한 게 있을까요? 톡식 어벤져라고 미국 영화 중에 마대자루 들고 다니면서 방사능에 노출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멋있는 방사능에 원래 노출되면은 원래 다른 뭐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거는 좀 멋있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약간 진짜 이 망가진 상태로 이제 정의로운 히어로물이에요. 고어 히어로물 같은 고어 히어로물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이상한 거 좀 약간 되게 좀 딥한 취향의 약간 영화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꽤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B급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냥 막 무섭 징그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내장이 파괴되고 막
머리가 터지고 머리를 막 무슨 무거운 쇳덩이로 막 짓누르고 그러는데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너무 어이없어서 징그러운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이상한 거를 찾아 헤맸던 것 같기는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코미디언이 고3 때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송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조세호 형이 그때 2학년이었고 제가 면접 봤을 때 그 형 말로는 쟤는 나랑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촉이 딱 왔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형이 좀 이렇게 입김을 넣어서 어차피 그 형이 아니었어도 방송반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면접을 잘 보긴 했었는데 그 형 말로는 자기가 좀 이렇게 푸싱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베프가 된 거죠. 잘 맞았던 게 그 형도 코미디를 좋아했고 저는 코미디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형이 이제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다 와가지고 그 형 집에 가면은 일본 비디오 테이프가 좀 많았어요. 그 일본의 옛날 코미디 같은 거, 코미디 비디오 테이프가 많아가지고 가면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비디오 테이프도 같이 보면서 좀 일본 코미디에 대한 그런 게 좀 유년시절에 이게 거의 도화지잖아요. 도화지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습득이 된 게 아닌가. 일본 코미디, 일본 예능 같은 거. 그죠. 일본 예능, 일본 코미디가 그런 게 좀 이렇게 저의 그 감수성 저변에는 좀 깔려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다나카나 뭐 그런 친구들을 기획함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그러면 좀 뭐 그런 일본 코미디가 좀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찾아보고 하는 정도의 그런 뭐 그 크기였나요? 스케일이었나요? 그쵸.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은 그죠. NHK라고 해서 한국에도 이제 그 위성으로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씩 나오는 일본 코미디나 뭐 일본 음악 같은 것들을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접하게 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유튜브 뭐 인터넷이 조금 이제 빨라지면서 그런 거 뭐 다운 받아서 보고 하는 그런 이제 일본 예능이나 일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변이 그때 조금 넓혀진 건 있었어요. 제 나이 때. 지금은 조금 미국이잖아요. 지금은 살짝 좀 미국에 더 영향 많이 받잖아요. 요즘요. 요즘 친구들은. 그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그죠. 뭐, 온라인 플랫폼 뭐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 나이 때는 이제 일본 배우나 일본 가수 그러니까 인기가 그냥 K-팝이 좀 이렇게 더 커지기 전이라. 일본이 완전 아시아의 대세 컬처일 때인 거죠. 그때 그러면 좀 일본어도 막 배우고 뭐 그러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고 그 일본어를 배운 거는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배웠죠. 나이를 먹고. 나중에 공부를 하신 거구나. 따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저는 이제 수능을 이제 여타의 다른 학생들처럼 그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세호 형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죠.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코미디 전문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SBS 공채를 준비하는데 이제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 콤비로 시험을 보고 싶은데 마침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고3인 저한테 수능 한 100일 전에. 근데 제가 준비를 아예 뭐 수능을 준비를 학원도 안 다니고 준비를 안 했으면은 형 하자 할 텐데 그 부모님도 반대가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나름 또 수능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놓지는 않아서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반대를 하셨는데 세호 형이 저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가 계속 반대를 하시니까 무릎을 꿇고 경욱이 한번 진짜 같이 개그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머니도 그거에 또 설득이 돼서 그 조세호님이랑 어머니가 좀 그래도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셨던 편인가 보네요. 그럼요. 세호 형. 저 친구랑 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세호 형이랑 노는구나 약간. 근데 세호님도 되게 어리셨을 텐데 그죠, 또 되게 뭔가 당돌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동생의 어머님한테 이제 무릎을 꿇고 할 정도면은 그분도 엄청 그 개그에 대한 욕심이랑 이런 게 있으셨나 보네요. 세호 형은 그냥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되려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던 것도
그 세호 형의 어머니도 세호 형의 꿈이 코미디언이니까 네네. 좀 약간 서포트를 해준 거죠. 그거를 다 녹화해서 가져왔을 정도면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사 올 때 다 갖고 온 거 보면 수능 뭐 전에 오디션을 하신 거 아니면 수능 보고 수능 전이었어요. 수능 전에? 그래서 수능 전에 심지어 수능 전에 코미디언 시험을 보고 네. 합격을 했어요. 시험이 진짜? 그때는 네. 방송으로 나왔거든요. 코미디언 시험이 컨테스트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대중들한테. 네, 네. 오. 그래서 뭐 이게 그 설날인가 추석이었을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다 나갔어요 방송으로. 그 경연대회. 약간 쇼미더머니 같은 거네요. 개그 쇼미더머니 같이. 그죠. 근데 그 쇼미더머니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뭐 네네네. 1화, 2화, 3화 있는데 그거는 한 번에 딱 하루 만에 결승전만 나오는 거예요. 과정 없이. 그러면은 뭐 어떤 개그 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약간 마임 개그 같은 거를 했었어요. 훌라후프가 있는데 훌라후프가 바닥에 있는데 그 두 명이서 발견을 해서 그 훌라후프를 밟으면 이제 이게 훌라후프를 이렇게 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속 이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뺐을 때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꽤 그 참신한데요. 그죠, 그때 당시에 더 참신했을 것 같고. 거기에 진짜 그 노련한 베테랑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원래 활동하던 기존의 형들도 많고 누나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19살, 20살인데 둘이서 이제 대상을 받아가지고 나름 대상을 그럼 둘이서 1등 하신 거예요? 1등을 했어요. 오씨, 그래서 막 방청석에 응원을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녹화 때 친구들도 앉아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랬었어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러면 그때 약간 학교에서 좀 영웅 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냥 아예 바로 직업을 구하게 된 거니까. 그때 그러면 조세호님이랑 같이 그냥 그걸로 붙으셔서 공채가 되신 거예요? 공채 기간 6개월 정도 SBS에 있었죠. SBS에서 6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 6개월인가 그랬어요. 짧게. 그러니까 우차사도 없을 때거든요. 그때. 우차사도 없을 때라. 그럼 정확하게 공채가 어떤 의미예요? 공채라는 거는 공식 채용이죠. 이제 그 SBS라는 방송국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다른 타 방송사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계약 기간 동안은 SBS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거죠. 그 회사 소속이 되는 거죠. 그 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네, 각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를 뽑은 이유는 이봉원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그맨들이 없으니까 신인 개그맨들이 없으니까 같이 이봉원 선배님과 프로그램을 만들 신인 개그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뽑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프로가 생각보다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7회인가 8회 만에 이제 막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개그 프로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들어본 법정 무슨 그 재연 같은 거 그런 거로 이제 개그맨들이 출연하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개그맨이 되셨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다른 우리 또 개그맨 지망생 분들은 진짜 온갖 고초와 온갖 시련과 그 굉장히 도전을 자주 해서 많이 해서 개그맨이 되고는 하는데 저는 뭐 쉽게 됐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좀 너무 우연히 딱 돼서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막 급하지는 않았었어요. 빨리 뭘 해야 돼. 이게 다 저는 출연하면 출연료를 또 주고 19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공부라고 생각하고 했었어요. 어떤 뭐 출연이든 뭐 아이디어를 짜든 그리고 또 공백 기간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마음이 조금씩 급해진 거는 저와 동기라고 하는 우리 그때 당시 같이 뽑혔던 분들이 이제 뭐 타 방송사나 뭐 어떤 엔터와 계약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두각을 나타낼 때쯤에는 이제 저도 불안해지기는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도 그 21살, 22살, 23살 되니까 좀 많이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좀 주변에서는 거의 제일 어리신 편이셨을 것 같아요. 제일 고등학생이니까. 무조건 어렸죠. 그러면 막 좀 이게 어깨뽕도 채고 막 약간 성향상 절대로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진짜 그게 공채가 됐다라는 거 외에는 뭐 스타도 아니고 어떤 뭐 뚜렷한 내 뭔가도 없고. 그래서 절대 거만해지거나 그럴 게 없었어요. 근데
한 게 없는데 거만해진다. 그거는 이제 정신병자죠. 네네네. 네. 근데 또 이제 어릴 때 어린 마음에 또 막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 그리고 제가 뭔가 제 기억으로 예전에는 TV에 뭐 어떤 인터뷰 같은 거 누가 뭐 연예가 중에 누가 나온다 뭐 하면은 안녕하세요 SBS 공채 몇 기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약간 되게 어떤 엄청난 타이틀인 것처럼 느꼈어요. 약간 오피셜 연예인인 거잖아요. 약간 서리파이 방송국 서리파이 연예인인 거죠. 그죠. 공인된 이제 연예인이기는 한데 제 생각은 개그맨이면은 딱 그 뭐 유행어든 뭐 나만의 어떤 코너든 그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어쨌든 그 조세호님의 권유로 이제 그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요즘도 이렇게 뭐 종종 연락하고 이렇게 하세요? 의외로 근데 뭔가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한 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는 세호 형이 몇 번 나왔는데 그래요? 네, 제가 세호 형 뭐 하는 거에는 아직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진짜 세호님도 엄청 뿌듯하시고 경호님도 이제 볼 때 서로 약간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we came up 나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나랑 같이 코미디를 시작한 저 형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든든하기도 하고. 아마 조세호님도 리브랜딩을 했잖아요. 원래 양배추로 그죠. 활동하시다가 그런 것도 옆에서 다 보셨겠네. 뭐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혹시 하셨나요? 저 이름 바꾸려고 뭐 약간 그 형은 대학교 가서 앞으로 파마를 할 때도 같이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도 가고 둘이서 이제 그 동묘라든가 광장시장이라고 이제 구제옷 파는 네네 그런 데도 같이 가고 옷도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완전 단짝이었네요, 진짜. 그렇죠. 거의 매일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대학교는 이제 그 뭐 개그맨 하시면서 다니신 거예요? 그죠.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제 서울 그때 당시엔 서울예대 서울예대에 갔죠. 서울예대도 엄청 좋은 학교 아니에요? 예대 중에서 거의 탑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공부도 잘 하신 거네요. 되게. 거기는 이제 수능을 안 봤어요. 수능 점수가 안 들어가고 그냥 100% 실기였나? 아무튼 90% 실기였나? 실기면은 그럼 뭐 이렇게 뭐 액팅을 하는 걸로 그죠. 면접이 중요하죠. 면접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매력을 자기의 포부를 잘 뽐내느냐가. 근데 그러면 이미 약간 SBS 공채인 상태로 이제 면접을 보셨겠네요. 그죠. 교수도 약간 좀 가산점도 주고 뭐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얘 데려와야 된다. 약간 다른 학교 가기 전에 약간 뭐 면접 보는 와중에 뭐 재밌던 썰이나 뭐 막 어떤 걸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준비는 그러니까 그 서울예대만 본 게 아니고 뭐 다른 학교들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된 거를 가지고서 일관된 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기억은 나시지만 이제 말하기는 좀 그런 건가요? 그죠. 이거를 재현하는 것부터가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근데 가끔은 이제 그때의 그런 그 눈빛과 그 앞에서의 되게 부끄럽게 뭔가를 했겠지만 그 그립기도 합니다. 그 열정. 퓨어 열정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 나이에 나와준다면 그거를 막 좀 유려하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완전 유려하게 막 약간 좀 이렇게 날것이지만 날것이지만 진짜인 엄청 리얼한 퓨어한 약간 그때는 진짜 뾰족하기만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뾰족할 때 딱 뾰족하고 전곡을 찌른다고 해야 되나 딱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그만큼의 날 것이 지금은 또 이제 더 잘하긴 하지만 잘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죠. 순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쉽게 가려고 하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가려고 하면 들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힘들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지 보시는 분들도 좀 되게 응원해 준다고 해야 되나 재밌게 느끼시는데 쉽게 가면은 또 이렇게 쉽게 간다라는 거는 해왔던 방식이라든가 누가 하고 있는 거를 하면 별로 좋아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 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막 어릴 때 막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 취미로 랩했던 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챙스타로 시작했을 때 랩했던 걸 오랜만에 들으면 이제 듣기는 힘든데
이런 말을 이런 뭐 의미를 이제 네. 전달하려고 했었구나. 뭐 지금은 이런 얘기 못 하는데 뭐 그런 게 되게 있더라고요. 네. 네. 뭐 바이스도 그렇고 약간 바이스도 막 GTA 하던 그때랑 지금 또 약간 좀 더 뭐 농염해지고 좀 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또 물론 모든 래퍼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아닌데 또 지금 더 잘하긴 하고 약간 그런 게 또 코미디랑도 이제 비슷한 점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서울 예대 다니실 때 뭐 동기 중에 좀 지금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 있나요? 온주환이라고 배우. 네네네. 그리고 임윤택이라고. 임윤택? 네. 울랄라 세션이라고. 네네네. K-팝 스타 3. 네네네. K-팝 스타가 아니다. 슈퍼스타 K. 네네네. 슈퍼스타 K. 그 리더셨던 분이었죠. 리더. 지금은 또 없지만. 네네네. 그 형한테도 영감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 형이 같은 학년이었어요. 네, 동기인데 그 형이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23세 들어왔는데 네. 달랐죠. 그러니까 그 형은 예술적으로. 저도 그 기억나요. 그 시즌을 봤었는데 너무 멋있는 분이셨어가지고 독보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뭐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나 스트릿맨 파이터인가요? 네. 맞죠?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댄서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이렇게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면 그 형은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댄스 그리고 연출 이제 무대 연출까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서 지금 이렇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윤택이 형이 있으면은 진짜 뭔가 하나 했을 텐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뭔가 제대로 된 이걸 같이 타서 전 세계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K-팝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뭔가 막 빌보드에서 누가 뭐 1등을 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아쉽죠. 그분 진짜 뭔가 인간 자체가 되게 멋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막 다 하신 거죠. 다 되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 팀이? 그렇죠. 덤블링도 뭐도 하고 뭐 그 노래가 기본적으로 잘 노래도 되고. 엄청 잘하시고 다들. 무대도 연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형의 기획자로서의 그 면모 같은 걸 보면서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학교에서 어떤 뭐 운동회를 준비하는데 그 형이 이제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딴 데 가서 이제 일하다가 다시 저녁에 와서 이제 운동회 뭐 치어리딩 이런 거 있잖아요. 응원하는 거 준비하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사람들 학생들 동기들한테 이렇게 같이 조율하고 의견 조율하고 자기 의견 피력하고 설득하고 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을 보면서. 뭔가 되게 릴스 같은 것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릴스요? 릴스 같은 거 요즘 시대 콘텐츠 진짜 최적화된 캐릭터셨던 것 같은데. 시대마다 뭔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플랫폼과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진짜 적응을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온주환님이랑 그렇게 그 동기셨구나. 그죠. 근데 그 서울 예대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으로 이제 뭐 예대를 가면은 어떤 과를 하는 저는 방송연예학과에 갔는데 그 가서 방송연예학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 항상 방송을 만드는 거죠. 방송을. 방송 작가나 컨텐츠 만들고 성우 뭐 아니면 연출. 그럼 그 안에도 이제 그렇게 좀 세분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죠. 그 안에서 좀 세분화가 되고 성우가 있고 방송 연예. 방송 연예. 재밌네요. 지금은 이제 다 통합이 돼서 연기과 무슨 뭐 이렇게 연출과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경호님은 뭐 연기 위주로 연기로 들어갔죠. 연기로. 그때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좀 뭔가 지금 커리어에도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거를 먼저 접해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런 큰 카메라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먼저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연출도 같이 다 배우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디렉팅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 뭔가 디렉팅을 하는구나라는 걸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생태계 같은 그죠. 그걸 미리 배워보는 거니까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TV에 좀 이렇게 나오면서 좀 연예인처럼 활동하신 게 언제 때부터인 거예요? 활동은 이제 22살부터 네네네. 이제 뭐 KBS도 갔다가 MBC도 갔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또 이렇게 단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 코너로도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프로그램들이 화제성도 없었고 네, 저도 뭐 특출나게 잘하지도 않았고 해서 그렇게 전전을 하다가 네, 컬투라고 네. 우리 또 그 선배님들 계세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컬투 패밀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저희 학교에 김태균 형이 이제 서울예대 방송연예학과 저희 선배님이신데 이제 오다를 내는 거죠. 오다를. 네, 좀 괜찮은 애들 있으면 데려와봐라 해서 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랑 이제 김태환이라고 저희 나몰라 패밀리 멤버 알죠. 친구랑 이렇게 해서 갔죠.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컬투 패밀리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극단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컬투 형들이 이제 우차사를 이제 SBS랑 같이 만들면서 저희 컬투 패밀리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코너를 조금씩 한 거죠. 그럼 우차사 컬투님들이 같이 이렇게 뭐 방송을 만든 거예요? 네, 기획 단계에서 같이 만드신 거예요. 와 대단한 그건 엄청 처음 알았는데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죠. 컬투 형들은 뭐 원래 공연계에서도 근데 원래 뭐, 그럼 가수였던 거야? 아니면 아니요, 코미디언인데 가수도 하신 거예요? 대학로에서 코미디를 하시다가 대학로에서 공연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의 전신이에요. 개그 콘서트라는 말을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진짜요? 개그 콘서트. 네, 개그 콘서트. 그러니까 개그만 콘서트 말 그대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래를 하시면서 본인들 노래를 또 발매를 했는데 그게 잘 돼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순위권에도 들고 개그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라디오도 하시고 컬투 패밀리는 멤버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제 컬투 형들을 제외한 7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판에는 막 이렇게 뭐 연습생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문화생 개념으로 많이 들어와서 한 100명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사단이네 완전. 그죠. 엄청난 사단이었죠. 그때는 이제 MBC에서도 뭐 합당사라고 코미디 프로가 생겨서 그것도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사모님 뭐 김미려 사모님 뭐 운전해 그거. 그죠. 그게 그 MBC였어요? 그러니까 양분화 돼가지고 이제 MBC 쪽에 컬투 그러니까 MBC 합당사에도 컬투 패밀리 개그맨들이 가 있고 이제 우차사에도 이제 컬투 패밀리 개그맨들이 이제 뭐 리마리오라든가 리마리오도 기억난다. 리마리오 형이 이제 저희 7명 초반에 생겼을 때 이제 초창기 멤버고 좀 이게 캐릭터 센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저도 그때는 저도 한 명이었죠. 그때는 나몰라 패밀리가 없었고 태환이랑 저랑은 이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좀 우차사가 시작되고 한 3년인가 2년 지나서 저희도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그 지금 너무 추억이 갑자기 막 그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추억들이 막 김미련님이랑 니마리오 얘기하면서 갑자기 저도 이제 어릴 때 되게 우차사랑 막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족이랑 항상 주말에 이렇게 과일 먹으면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면서 보고 막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리마리오님은 또 막 그 춤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 그거 따라하고 막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그 초반에는 그럼 컬투 패밀리 하시면서 어떤 뭐 역할을 주로 하셨어요? 초반에는 이제 제가 뭐 어떤 코너를 짤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컬투 형들이 이제 뭐 장하다 한국말이라는 그런 일본어를 좀 재밌게 외국어를 이제 한국말 비스무리해서 하는 코미디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MC가 필요했는데 MC로 저희가 데뷔를 했죠. 우차사에. 그게 첫 우차사 거였어요? 네. 출연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막 긴장하고 잘 못하니까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좀 너무 대선배들이고 부담이 되잖아요. 이분들의 코너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게 너무 세다 보니까 막 긴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6화인가에 이제 선배로 바뀌었죠. 이제 뭐 성범이 형, 강선범 형인가 아니면 김대 형인가로 이제 교체가 됐죠.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교체되고 안 되겠다. 이제 내 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막 열심히 아이디어를 한 거죠. 그때 그러면
그 약간 언어로 장난치고 하는 그런 개그는 그때부터도 좀 컬트 형들은 형들이 그런 님들이 하셨나요? 아, 약간 그런 개그도 진짜 약간 한국 일본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걸 잘 없거든요. 약간 그 다른 나라 언어를 이제 발음에서 약간, 오는 발음을 이제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그 좀 그래도 조연하다가 조금 어떤 뭐 깨우침 같은 거는 있으셨나요? 깨우침이라고 하면 이제 내 거를 해야겠다라는 깨우침이 있었죠. 부담이 내가 망해도 내가 그냥 내가 해서 망하면 되는데 이게 남의 거를 하다가 누를 끼치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그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에 그냥 이렇게 연기만 하는 거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죠. 부족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거기는 이제 공개 코미디는 이제 PD가 이제 이걸 선별을 하잖아요. 이제, 이제 테스트를 봐서 작가님들이랑 앉아가지고 이제 개그맨들이 짜온 거를 보고 하는데 그 계속 까이거나 아니면 이제 근데 거기 이제 그걸 통과를 해야지 우차사 공개 무대에 쓸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통과가 안 돼서 거기까지도 못 간 코너들도 많고. 근데 분명히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필터링 한번 되는 거니까. 그죠.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PD님들의. 그러니까 그 PD님이 바뀌어서 다른 PD가 와서 그 전에 했던 코너를 검사 맡았는데 재밌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운때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막 기획 같은 거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하실 때도 있고 막 누구랑 이 친구랑 같이 해봐야겠다 하면은 막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죠. 뭐 나몰라 파밀리 같은 경우가 가장 그게 진짜 타이밍이었던 게 제가 그 윤택 형이 이윤택 형이 저한테 알려준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골드 웨이브인가가 있어요. 그거로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제 소리만 다운받을 수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제가 파일로 갖고 있는 그거를 배운 거예요. 나름 기술을 하다가 무슨 어떤 미국 영화를 보다가 이제 베이비 갓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I like big butt 따라따라딴딴 제가 그 노래를 너무 노래가 이건 언젠가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골드 웨이브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놨는데 언젠가 써먹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그 사무실에 그 김재우 형이 그 저한테 이제 힙합으로 개그를 짜고 싶다. 힙합으로 개그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럼 이 노래로 중간에 브릿지로 한번 넣어서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노래를 들려줬더니 저쪽 그 사무실에서 그 고스톱을 치고 있던 저희 태안이가 형 이 노래 이 춤 이거 어때 하면서 이걸 춘 거예요. 그럼 그게 30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약간 명곡의 탄생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명코너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바비킴 형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터라 그래서 바비킴을 이제 패러디해서 바보킴이 됐고 그래서 태안이는 이제 그때 릴 웨인 말고 누구죠? 릴존? 릴존 릴존한 거구나. 릴존도 제가 어디 무슨 그때는 이제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 릴스 쇼츠로 막 이렇게 파는데 카페였을 거예요. 무슨 카페 싸이월드 무슨 영상 보듯이 그렇게 보다가 이거 무슨 비행기에서 그 릴존을 패러디한 코미디언을 봤을 거예요. 릴존이 아니고 릴존을 패러디한 그걸 이거 하는 거를 제가 갖고 있다가 태안이한테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 짧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카이브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강박처럼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모으고 레퍼런스를 이렇게 모아두고 정리해두시고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나몰라 패밀리는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와우, 되게 약간 어떤 명 그룹 약간 명 힙합 그룹의 어떤 탄생기를 보듯이 약간 우차사 명 코너 그 탄생기를 듣는 느낌이네요. 근데 그 춤은 진짜 너무 찰졌던 것 같아요. 엄청 대박 났잖아요. 뭐 정민이 다 아는 뭐 이제 우차사 하면 딱 그 나몰라 패밀리가 메인이었던 시기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지금은 어떤 컨텐츠나 어떤
뭐 어떤 캐릭터가 올라오면 진짜 거의 한 달 가거든요. 한 달. 이게 관심도가. 길면 진짜 3개월 갔다 그럼 진짜 오래 간 거예요. 요즘 말씀하신. 요즘은 그쵸, 그런데 요즘, 원체 범람하다 보니까 콘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주일만 가도 뭐 잘 된 거죠. 지금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캔들이라마 이거 걷는 거. 네네.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걸었는데 그런 건데 그때는 그렇게 뭔가 코미디가 딱 올라오면 그래 적어도 한 6개월은 가요. 근데 저희는 노래까지 내다 보니까 노래가 인기가 있으니까 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행사나 뭐 콘서트 게스트나 뭐 이렇게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여진 그 여파가 한 3년을 가더라고요. 3년을 이렇게 뭔가가 하나 딱 띄워놓으니까 약간 3년 갔어요. 3년. 제가 체감하기로. 그러면 그때부터 좀 힙합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힙합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힙합을 반장이었는데 반장한테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하사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주신 게 업타운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업타운 테이프. 한국 그 그룹. 한국 힙합 그룹 업타운 테이프를 힙합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이 다 귀인인 거죠. 저에게는 어렸을 때 딱 그런 거를 저에게 주입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레퍼런스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런 리듬들이 그래서 어른이 돼서 나몰라 패밀리를 제가 만약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으면 재우 형이 저한테 힙합으로 코미디를 하자라고 해도 뭐 형 저는 제가 힙합을 잘 몰라 관심이 없어서라고 했겠지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빌드업이 된 거겠죠. 몸에서.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한번 그 나몰라 패밀리 찾아봤는데 그 막 이 리듬이 그 진짜 힙합 모르면은 나올 수 없는 어떤 춤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힙합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비킴님이 그렇게 유명하시지는 않았죠. 맞아요. 바비 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와서 사실 그 부가킹즈. 저도 부가킹즈 되게 저는 무브먼트를 좋아하면서 자랐던 키드이기 때문에 부가킹즈도 되게 좋았었는데 부가킹즈의 틱틱톡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히트곡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힙합 리스너들 사이에서는 노래 진짜 좋다. 맞아요. 그리고 셋 분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무브먼트 내에서 그 무브먼트 안에 있으면은 좀 같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기잖아요.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었지만 근데 우차사에서 나몰라 패밀리 제가 그 바보킴으로 바비 형을 흉내를 내면서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검색을 하거나 그러니까 원조를 찾아간 건 있던 것 같아요. 원조를 들어보려고.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서 진짜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되게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바비 형이 고맙다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희가 고맙죠. 저희가 서로 이렇게 막 거의 막 매주 샤라웃이 된 거잖아요. 어떤 일종의 엄청 막 오마주이자 패러디면서 약간 샤라웃이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하입된 상태에서 오래 그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또 음반도 되게 잘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뭐 빅뱅이랑 이효리님이랑 이제 1위 후보가 이렇게 동시에 된 시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엄청난 지금의 이 시장 음악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환타지 같은 느낌이긴 해요. 월드컵 4강 타입시신 것 같은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그맨이 그리고 그것도 뮤직뱅크였거든요. KBS 아무 가수도 아니고 빅뱅 이효리면은 진짜 레전드인데 완전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마침 우차사 녹화 시간이라 그 뮤직뱅크랑 겹쳐가지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것마저 없는 탑스타시신데. 대기실에서 우차사 대기실에서 다른 개그맨들과 TV에서 뮤직뱅크를 생방송으로 저희가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깨가 올라가긴 했었어요. 야 이거 뭐냐 뭔 일이냐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3등을 하긴 했지만 3등이고 뭐고 의미 없이 같이 동일 선상에 있었다라는 게. 그때 그럼 이효리님이랑 빅뱅 분들은 이제 TV에 나오시고 그죠 그 현장에 혼자 이제 빈 칸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사진으로. 그건 진짜 약간 캡처해서 가보로 약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약간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러면 음원 수익 되게 많이 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개념이 어리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음원을 제작을 한 게 아니고 네네. 그 음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회사가 있었는데 대표가 있었는데 네. 그쪽 회사에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걸 다 내려 음원 수익이 들어왔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서 음원 수익으로는 영원 저희는 음원 수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싸이월드에서 2006년인가 7년에서 BGM 배경음악 순위 1등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와, 네, 그게 진짜 엄청 수익 많이 된다고 네, 들었는데. 연간. 네. 그래서 뭐 듣기로는 뭐 몇십억 얘기는 하는데 뭐 근데 그걸 통해서 네네. 네, 저희가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좀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분통이 터져서 그쵸. 살 수가 없으니 네, 그걸 통해서 행사도 하고 그때 느꼈던 희열 있잖아요. 네. 막 행사를 가서 막 네. 원래 개그맨이 자기 노래로 뭔가 호응을 끌어내는 게 네네.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느껴버려가지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하고 있는 우리 또 다른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히트곡을 만들게 하려는 것도 네, 그때부터 약간 음악에 대한 어떤 패션이 더 이렇게 커지셨구나. 중요하구나 음악이 네. 자기 히트곡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경험이 없었으면은 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매주 어떤 코미디 만들고 네. 그냥 그거에 이제 국한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지 않고 어떤 뭔가가 이제 이목을 끌기 시작하면 그 관심을 가지고서 관심에 따른 어떤 노래를 사람들이 이제 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노래를 만들면 더 많이 들을 수 있구나. 어떤 다른 마케팅, 다른 바이럴 없이. 네. 그래서 진짜 맛을 본 게 다나카가 진짜 전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관심이 됐을 때 그 디핵이라고 디핵 워어 마이 나이트를 만든 디핵이 연락이 돼서 다나카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가 있다. 다나카의 마음으로 만든 노래가 있다. 근데 가사나 근데 락 발라드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그게 진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일본 가서 뮤직비디오 찍고 녹음하고 해서 냈는데 사람들이 다 다나카를 검색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라 마케팅 1도 안 했는데 그냥 자연 발생으로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나름의 성공 공식을 뭔가 캐릭터를 빵 올려놓으면 어떤 걸 냈을 때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하면서 더 듣게 되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잘자요 아가씨도 그렇고. 음원 운이라고 하는 실력도 엄청 상당하시네요. 어떤 그 음원 차트인도 그럼 여러 번 이제 뭐 기획하신 분들도 그렇고 본인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요. 저도 했었고. 부러운데 엄청. 우리 래퍼들은 300등 안에만 들어도 막 대박 났다고 막 이러는데 약간 엄청 막 거의 탑 10 정도에도 들으셨던 거잖아요. 뭐 나몰라 하고 막 그렇죠. 뭐 1등을 한 것들도 있고. 그 다나카는 1등 했었나요? 다나카는 와스레나이라는 노래는 그 다른 뭐 음원 순위에서는 제가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제보가 안 들어온 거 보면 뭐 차트인을 안 한 거겠죠. 팬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만약 뭐 몇 등 안에 들었으면 저한테 바로 뭐 스토리나 이런 걸 태그 걸어서 알려줬을 텐데 그런 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토리를 제가 다 보지도 못했어서 차트인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그때는 그것도 뭐 사실상 하입상으로는 뭐 차트인 했다고 봐도 될 어떤 하입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자요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무슨 차트인을 하긴 했었어요. 1등한 걸 제가 다 찍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럴 순위 있잖아요. 요즘 뭐 SNS나 틱톡, 뭐 스포티파이에서 무슨 바이럴 음원이 있어요. 바이럴 되고 있는 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음원 순위에서 1등한 거를 동시간 같은 기간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렇게 세 개가 세 나라에서 1등한 거 제가 막 자랑하려고 올리기도 했고 잘자요 아가씨가 거기 그 나라들 돈도 많은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행사 대만은 좀 불러주긴 했었어요. 그럼 행사도 가지고 했었어요? 네, 대만 대만 가서 행사도 하고 야구장에도 저도 하고 무대하고. 그 차트인 할 때 도파민은 어느 정도예요? 도파민이요? 약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죠. 이제 인정받은 거니까.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 뭔가 그 나몰라 패밀리 얘기를 돌아가서 그때 뭔가 이렇게
차트인도 하시고 막 공연하시고 하실 때 좀 그 본인이 그냥 동네 다니고 이럴 때 좀 그 인기 같은 것도 체감을 많이 하셨나요? 아 그때 이게 진짜 뭐 시간이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가끔 후배들한테 자랑할 때는 있거든요. 그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예. 어디 그냥 어렸을 때니까 지금은 클럽을 안 다니지만 26, 7, 8의 클럽을 가면 진짜 거기 안에 공간 안에 있는 여성분들이 동시에 쳐다보는 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동시에. 그리고 나만의 필름 김경욱이다 약간 이런. 뭐 바보킴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클럽에 가면 부유비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근접을 해서 춤을 추는. 사실 그걸 남자들이 가서 먼저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공작새가 어필하듯이. 그쵸. 근데 그거는 여성분들이 이거 느껴져요. 딱 제가 거기서 이렇게 바나 이렇게 뭐 테이블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으면 먼저 여성분들이 와서 옆에서 이렇게 약간 유혹의 춤을 추다가 빠지면 또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거 알죠? 남자들이 가서 싸움 나니까 서로 이렇게 그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피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매너 게임. 그죠? 까이면 들어가고 까이면 들어가고를 여성분들이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기들끼리 신호 보내면서. 그래서 그게 저도 남자이다 보니 그쵸.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느꼈던 거는 그런 희열 같은 그런 기열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는. 그때는 또 방송에서 말하는 건 처음입니다.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야 이랬어라고 그냥 이렇게 애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선배님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라고 하면은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거를 막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자랑 마냥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런 시절 어렸을 그래도 때 남자한테는 그거 중요하죠.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면 후배들이 또 이렇게 눈이 또 이렇게 열정으로 불타오르긴 합니다. 저희도 꼭 그런 거를 느껴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자한테 인기 많으려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밴드도 그렇고 뭐 다들 이렇게 솔직히 잘생기신 분들은 그런 어떤 잡기나 이런 그 스킬이 다른 기술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이 이제 대시를 해주시니까 뭔가를 내가 배워야지. 뭔가 내가 그게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더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시네요, 되게. 되게 좀 깔끔하게 좀 잘생기시고 끼도 뭔가 있으신 느낌인데. 어쨌든 그때 그러면 그때가 몇 년대부터 몇 년도 정도였어요? 그때요. 그때 진짜 한창 재밌었을 때가 이제 2005년부터 2009년 5, 6, 7, 8, 9, 5년 정도는 나몰라 패밀리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 코너들이 있는데 뭐 초코보이라는 데치베리 그것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이상한 느낌. 그런 거를 하면서 2009년까지 이렇게 좀 그 기간이 있었죠. 재밌게 활동하던 기간이 있었고 그때가 나이대가 언제부터 29. 네, 25부터 29까지 이렇게 관심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해 주셨던 진짜 되게 꽃다운 나이에 진짜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셨겠다. 그렇죠. 꽃다운 나이에 이게 에너지 있을 때. 또 그때 제일 열심히 놀아야 되는 시기잖아요. 또 놀려면.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돈도 잘 벌던 시기였던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너무 늦게 갔거든요. 29에 갔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31살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가 많이 변해 있었죠. 이제 이 생태계가 그거에 적응하는 시기가 좀 있었고 32인가 33부터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다시 나몰라 패밀리 팀으로 그 이후로 한 3년 5년 정도 대학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 초코보이도 저도 좀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초코보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초코보이는 뭐 어떻게 탄생하는 거야? 그것도 진짜 너무 저 어릴 때도 기억나요. 그거 그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That's very hot 이거 따라하면서 학교 애들 다 따라하고 막 그랬던 애들 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남중이었어가지고 애들 다 막 그 춤 추고 했었거든요.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는 막 이제 꼬마 아이들이 막 따라하고
그죠. 그게 따라 해서는 안 될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그 문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그 개그 코드잖아요. 그때 따라하기도 좋고 그게 만들어진 연유는 이제 태연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와서 그 데시벨이 핫이라는 그런 그런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느낌으로 약간 공기 반 이게 데스베리 하시잖아요. 데스베리 핫이잖아요. 핫. 이게 어떤 영상을 보고 와서 어떤 영상을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와서 형 이거를 좀 여기다 녹여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냥 거기서 나온 영상에서 나온 걸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바꾼 거죠. 저희는 이제 엄청난 사실이에요. 굉장히 좀 이게 너무 자극적인 스토리다 보니까 어디서도 또 이것도 얘기 안 했던 건데 근데 그냥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시간 15년이 흘렀으니까. 그렇죠. 네, 15년이 흘렀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네. 그게 그게 다 everything makes sense now.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또 방송에 적합한 뭔가가 된 거고. 네, 그리고 막 그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초코보이 보면은 마지막에 할머니가 나와서 물을 뿌리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그걸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없어야 저희 개그가 완성이 돼. 딱 깔끔하게 요즘스럽게 제가 하고 싶던 스타일로 완성이 되는 건데 방송국에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도 그나마 이제 할머니들이 야 그렇게 놀지 마 혼을 내줘야 방송국의 입장도 저희도 혼을 냈습니다. 저희도 어떤 생각이 정당화를 시킨 게 저희는 너무 멋있자고 진짜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었으면은 그럼 안 할게요 했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진짜 이건 되게 아티스트 마인드의 그러니까 심의에 걸린 거잖아요. 심의 이거 단어 빼. 이거는 이거 있으면은 방송국에 방송 못 나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래퍼들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조금 그 친구가 너무 착한 친구고 할머니가 저에게 또 친한 동료기는 한데 물을 맞을 때마다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웠었어요. 하는 내내. 딱 그냥 안 하고 딱 그냥 깔끔하게 핫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개그가 완성이 되고 진짜 좀 고급졌던 것 같아 솔직히. 그 컨셉은 웃겨더라도. 거기서 할머니가 나와서 물을 뿌려보니까 갑자기 좀 뭔가 되게 그게 안 좋은 느낌으로 K화되는 약간 촌스러운 느낌으로 K화되는. 그래서 항상 아쉬워요. 그러니까 딱 약간 마침표를 찍지 못한 듯한 느낌. 딱 점을 딱 용 그 보면은 이렇게 딱 눈 마지막에 딱 찍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잘못 찍은 그 요즘에 유행하는 아시죠? 코 어떤 배우가 어떤 시사회인가에서 잘못 점 코에다 찍어가지고 눈에 찍어 흰 눈 동공하려다 찍어야 되는데 그런 영상 그런 느낌이에요. 순식간에 이제 그게 의도가 약간 이제 망가지는. 그리고 이거를 뭐 6개월 정도 하고서 계속 반응이 좋았는데 그 연출진들이 바뀌면서 어떤 와가지고 이 코너 이제 대대적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정치에 관련된 코미디를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하세요? 초코보이에다가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뭐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고 여기다가 정치 넣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딱 하고 딱 하고 옮겼거든요. MBC로 그때 같이 다 넘어가야 되는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MBC 가서 코미디를 했는데 아쉬웠던 건 그때 저희에게 코미디 최우수상 그 연예 그 SBS 연예 그 부분에서 시상식에서 원래 초코보이 저희 둘한테 최우수상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까지 저희가 이걸 알았으면은 좀 더 정치 근무고 우선 하고 버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엄청 대세였던 거 저도 되게 기억을 하고 최근에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엄청 지금 봐도 안촌스럽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도 되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약간 힙한 약간 뭔가 테크노스러운 전자음악에다가 춤을 추셨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음원도 냈었어요. 그 음원. 진짜요? 한만 넣어서 가사 없이. 그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음원 사이트에 찾아봐야겠다. 초코보이 치면은 그 음원이 나와요. 그 춤은 누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요? 이걸 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진짜 너무 찰져가지고. 이것도 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나몰라 패밀리 직후였나요? 아니면은 직후죠. 나몰라 패밀리가 끝나고인가? 같이 병행할 때요. 병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행사 가면은 그 나몰라 패밀리로 나와서
초코보이를 조금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네네네. 원해서 네네네. 그래서 재호 형이랑 같이 셋이서 행사 가면 그걸 했었죠. 아, 그 코너는 두 분이서 하셨잖아요. 둘만 하고 재호 형은 그거는 잠깐. 또 뭐 재호 님은 뭐 그냥 그때 당시 참 안 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팀 세 명이서 이제 의견 어렸을 때니까 충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 객기로 그때 당시에는 네네. 보여주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재호 형이 나이가 있고 있다 네네. 보니까 셋이서 너무 잘 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의견 그쵸. 충돌이 있어야지만 또 좋은 게 나오는 거고 그냥 그쵸. 누군가를 따라가게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환이랑 저랑 그때 그 보여주자 했던 마음이 또 있었을 거예요. 재호 형한테도. 예, 시간이 지나서 하는 얘긴데. 네네네. 그래서 재호 형도 또 뭐 잘 하고 있었고. 네. 그 초코보이 할 때도 그 살짝 그 나몰라 패밀리보다는 좀 더 뭔가 살짝 약간 야한 코드가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여자분들도 좋아하셨나요? 그게 어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스키니 입고 막 나시티 입고 근데 몸이 뭐 나쁘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어필이 됐었을 거예요. 개그맨 치고는 이게 또 이게 쉐입이나 이런 피지컬이 나쁘지 않은 얼굴도 뭐 지금 보면은 되게 나름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괜찮아요. 건실해요.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뭐 여성 팬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나름의 연타석. 그때 당시에 코미디언들이 좀 개그맨들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나? 그러니까 뭔가 래퍼랑 계속 저는 제가 래퍼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는데 랩도 뭔가 막 쇼미더머니에 나왔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확 이렇게 인기가 여자한테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외모랑 상관없이도 그런 경우도 많은데 뭔가 코미디언도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우차사나 뭐 개콘에 나오면은 좀 평상시에 어디 클럽 갈 때 좀 더 여자들이 이렇게 그 김경호님은 당연히 좀 잘생기시고 핫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코미디언 인 제너럴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방송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있었죠. 제가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그 비하인드 씬스 약간 실제 삶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송만 많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제 놀 때도 뭐 더 여성분들이 더 관심 가져주는 거는 확실히 있죠. 그리고 또 개그도 잘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봤을 때 이성적으로 느껴지면 팬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응원해 주시는 그때는 이렇게 아이돌 좋아하듯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팬들 뭐 이렇게 우차사 와서 또 기다리시거나 퇴근길을 기다리시거나 하는 팬들도 그때는 많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야 용진이 이용진 칭이나 뭐 이런 약간 그때 당시에 어리고 좀 그런 개그맨들은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제 막 그냥 재밌게 막 되게 재밌게 무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말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저도 이제 이런 엔터 쪽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게 놀았을까를 항상 상상해보게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래퍼들도 뭐 재밌게 놀긴 하니까 재밌게 노는 친구들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이스 노래가 나왔습니다. 와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원체 또 유니크하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 힙합계 아니 전 세계 아니 저 화성 갈 거니까.